소화가 진행된 상태라면 식후 약 2시간에서 3시간, 위는 비어있고 12지장에서 식물의 고형 잔사가 남은 상태는 식후 약 4시간에서 5시간, 위 및 12지장이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이 지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 주선우는 사망하기 직전 6시 반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으로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기록이 확인됐고 부검했을 당시 전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식사를 했던 6시 반 이후 30분 안에 사망한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주선의 위장 내용물은 약동물과로 넘어갔죠? 홍석조 선생. 네, 윤지훈 선생 말씀처럼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스테이크가 거의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식사 바로 후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. 위장 내용물로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. 주선우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. 사람의 소화 기관은 매우 민감해서 스트레스 여하에 따라 소화 속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. 그런 예는 예전에도 많이 발견됐습니다.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. 1959년 스티븐 트러스쿠에게 강간 살해된 린 하퍼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. 누군가에게 납치당할 때와 같은 무서움, 공포, 부상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속도가 현격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주선우의 경우를 리나퍼의 경우와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. 리나퍼는 강간범에게 납치된 극도의 공포 상태 아래 있었지만 주선우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땐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. 또한 주선우의 부검 사진을 확인했을 때 주선우의 위장 기관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. 그런 건강한 상태에서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건 식사 직후에 사망했다고 추정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위장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아직도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게 정설입니다.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사망 당시 직장 온도와 주변 온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. 주선우는 모리츠 공식, 헨스게 도표로 추정을 해봤을 때 사망 시간은 오후 7시간이라 오후 11시로 추정됩니다. 3시간 정도 오차가 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오후 7시는 오차 범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. 직장 온도는 사망 당시 현장이 유지된 채 측정되어야만 합니다. 실내인지 실외인지 바람이 불었는지 아닌지 건조한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주선우는 사망했던 호텔방이 아닌 호텔 후문 쪽 실외에서 직장 온도를 측정했습니다. 신뢰할 수 없습니다. 주선우가 7시에 죽었다면 죽은 지 4-5시간이 지난 뒤 주선우의 몸에 시반이 형성되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하죠? 추락사의 경우 몸 안의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반이 없어지는데 7시에 죽었고 11시에 던져졌다면 시반이 생기는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시각은 어떻습니까, 김한터 선생님? 예? 시신의 외관은 확인하셨죠? 아, 예.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보통 시강은 턱관절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데 주선우는 추락 당시 턱관절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. 사람의 위장 내용물은 변사자의 상황, 개인적인 체질, 식습관에 따라서 열이면 열, 모두 다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. 그러나 직장 온도를 이용한 모리츠 공식과 헨스게 도표는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. 모리츠 공식, 헨스게 도표 두 가지 다 주선우의 사망 시간을 11시경으로 추정했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선우의 사망 시간은 11시입니다. 모리츠의 공식, 헨스게의 도표 모두 공신력 있는 방식이라는 거 인정합니다. 하지만 그 방식은 사망 당시 측정한 직장 온도와 사망 당시의 주변 온도를 대입해야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이 나옵니다. 하지만 주선우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. 주선우의 마지막 식사는 스테이크와 양송이 스프였습니다. 소화가 안 되는 고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화에 용이한 스프조차도 12지장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주선우는 식사 직후